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고구려 첫 번째 수도가 어디냐면 주몽왕이 이제 비류수가에 나라를 열었잖아요. 그곳이 이제 졸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졸본이 고구려 첫 번째 수도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수도는 이 주몽왕의 아들인 유리명왕 때 이제 국내 지역에 이제 위나암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국내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위나암성 또는 국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내성이 이제 고구려 두 번째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도는 산산왕 때입니다. 서기 208년도. 이때 이제 국내 지역 근처에다가 환도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죠. 그래서 환도성이 고구려 세 번째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국내성하고 환도성의 위치는 어디야? 이 위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강단사학자들. 이 강단사학자들은요, 이 국내성하고 환도성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만주에 있는 지반이랍니다. 지반. 그러니까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곳에 국내성도 있고 환도성도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국내성, 환도성의 위치가 지반이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고구려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구려 위치를 가르쳐주는 역사서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삼국지 유지 동의전입니다. 강단사학이 신봉하는 역사책이죠. 그곳에 있습니다. 고구려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고구려는 요동군의 동쪽 천리되는 곳에 있다. 여기서 일단 요동군에 대해서 알아야죠. 요동군. 자, 일단 중국 놈들이 만든 지도예요. 여기 보면 요동군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서만주 지역, 여기에 요동군이랍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의 나라인 진나라 때부터 요동군이 여기였다는 거죠. 중국 놈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에 동쪽 천리되는 곳이 고구려라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되겠네. 백두산 근처. 중국 놈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편찬자도, 그러니까 요동군은 이 서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고구려의 남쪽으로는 누가 있냐? 조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리고 예족이 있답니다, 예족. 고구려 남쪽으로. 그 다음에 고구려 동쪽으로는 누가 있냐? 옥저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구려 북쪽으로는 부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수도는 환도성이랍니다. 환도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도성에 도읍을 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고구려 남쪽에 이제 예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족의 또 남쪽에 누가 있냐? 진한이 있답니다. 삼한의 하나잖아, 진한. 와. 그리고 이제 뭐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가 당연히 있겠고, 동쪽으로는 대해가 있답니다. 대해. 큰 바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동해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조선, 그러니까 과거의 고조선을 말하는 거죠. 이 과거 고조선의 동쪽이 모두 예족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도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지도를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일단 요동군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요동군의 동쪽 천리되는 곳,
여기가 이제 고구려지. 그죠? 고구려 남쪽에 과거에 고조선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고조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예족, 동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동쪽으로 옥저가 있었다는 겁니다. 딱 맞네. 그리고 여기 동해 남쪽에 사만이 있었다니까 이 지도가 정확하네. 어? 그죠? 근데 이 과거 고조선이 있었던 곳이 낙랑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서북 쪽에 현도군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현도군하고 낙랑군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알려면 삼국지 유지 동의전 도국저전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국저전에 보면 기원전 109년 이제 이때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땅에 4군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4군이 뭐냐면 낙랑군, 현도군, 진번군, 임등군 이렇게 4개 군현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번하고 임등은 중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낙랑군을 이제 과거 고조선의 중심 지역인 지금의 평안도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현도군인데 처음에 이제 4군을 설치할 때는 이 현도군이 어디 있었냐?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답니다. 옥저. 그러니까 옥저 지역에 이제 현도군이 생긴 겁니다. 옥저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옥저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기원전 37년 이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가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전부 옥저 땅이었다는 거야. 여기에 현도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맥의 침략으로 인해서 기록상으로는 현도군을 구려족 서북 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낙랑군에 이제 동부 도유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낙랑군 동쪽에다 이제 동부 도유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치소가 어디냐? 불레성이라는 거다. 불레성. 그러니까 옥저 지역에 불레성이 있었다는 거야. 낙랑군 동부 도유의 치소가. 아시겠죠? 옥저 지역에. 자, 근데 이거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성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국내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을 편찬할 때 수도가 어딥니까? 환도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성에 대한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삼국지 유지 동의전 편찬자가. 그죠? 자, 국내성의 위치는 몰라. 어쨌든 일단 옥저 지역에 이제 불레성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옥저 지역에 있는 이 불레성이 바로 국내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당나라 때요, 당나라 때. 당고종의 아들인 이현이가 뭐 썼대는 그 괄지지라는 지리지가 있었던 겁니다. 괄지지. 뭐 이현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어쨌든 이 괄지지에 보면은 이 옥저 지역에 있는 불레성은 곧 국내성이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생긴 다음에 이 옥저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여기다가 수도를 건설했다는 거지. 그죠? 당나라 놈들의 생각인 거야. 어? 그러니까 과거에 옥저 지역에 있었던 낙랑군 동부 도유의 치소였던 불레성이 바로 국내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김부식이가 그대로 받아다가 국내성은 혹은 위나 암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부리성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부리성이 어딥니까?
한서지리지 낙랑군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낙랑군의 속현이에요. 불이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랑군 동부도의의 치수였던 불내성이잖아요. 불내성. 똑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생각도 이 당나라 이현의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괄지지에서 말하는 불내성이 곧 국내성이다. 똑같은 겁니다. 김부식이 생각도. 아시겠죠? 옥저 지역에 있는 낙랑군 동부도의 치소였던 불내성이 곧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국내성호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국내성의 그 위치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옥저 지역에 있는 거야, 국내성은.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요, 일제시기 때요,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지역이 이제 고구려가 위치를 했다고 이제 삼국지 유지 동의에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집안에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정시 3년, 그러니까 위나라 때예요. 위나라 때 서기 242년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자 정시 5년에 칠장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토벌을 했답니다. 이 내용이 이 비석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국지 강구검 전에 보면 강구검이가 이때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비석을 광구거미가 그 당시에 이제 환도성도 함락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구검의 어떤 그 전공을 기리는 그런 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석의 이름을 광구검 기공비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1906년도에 발견된 비석입니다. 어디서? 여기 지도상의 이 집안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일제 시기였잖아. 일본인들이 냄새를 맡은 거야. 그래서 도리류주라는 놈이 1912년에 여기 집안을 갑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도리류주. 일본 역사학자입니다. 여기를 가서 이제 뭔가 좀 찾아보려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이제 유물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 지도상에 이 호나한 중류 지역이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유물을 발견하고 이곳이 환도성으로 고증을 한 겁니다. 누가? 도리류주가. 여기가 환도성이래. 그 다음에 또 한 이 정도 부근에서 또 유물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도리류조가 이곳은 국내성으로 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이 도리류조가 이 집안에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환도성, 국내성이 집안에 있다고 고증을 한 거야. 그리고 1913년, 그러니까 도리류조가 1912년에 집안에 갔을 때 그 이듬해 세키노 다다시라는 놈이 또 갑니다. 여기를. 세키노 다다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강단사학의 거두 이병도 씨하고 함께 조선사 편수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키노 다다시도 여기 간 거야. 냄새를 맡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집안이 국내성, 환도성이 있다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1940년도에 히라토리 구라키치, 이름도 얘가 이 집안이 국내성하고 환도성이 있다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아시겠죠? 이 확정을 진 다음에 우리 강단사학이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강단사학자들이 집안에 국내성과 환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아시겠죠? 그리고요, 2013년도에 이 집안에서 또 비석이 발견된 거야. 어디냐면 요 서남 쪽에 한 요 정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비석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중국 국가 문물국,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문화재청입니다. 중국에. 중국 국가 문물국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이 중국 국가 문물국이 바로 언론에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발표를 딱 하고 나서 한국의 강단사학계에서 윤용구 씨라고, 이 사람입니다. 윤용구 씨. 이 윤용구 씨가 어느 단체 소속이냐면 고대 사학회의 단체입니다. 여기 소속이에요. 이 고대 사학회가 어떤 단체냐면 강단사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여기 소속이에요. 윤용구 씨가. 이 사람이 이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발표한 이 비석의 어떤 발견을,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발견은 한국 고대 사학계의 획기적인 발견이다. 왜 이렇게 그냥 설레발을 쳤을까요? 윤용구 씨가.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 비석이 발견된 곳이 집안이잖아. 그러면 강단사항이 여태까지 이 집안이 국내성과 환도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고구려비가 발견이 된 거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획기적인 발견. 근데요, 자, 이 비석을 언론에 터뜨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중국 국가문물국이잖아요. 이놈들의 이 중국 국가문물국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고구려비가 발견됐는데 한 해 전에 2012년에요. 이 중국 국가문물국이 어떤 또 발표를 했냐면,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라고 알고 있죠? 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까지 있냐면 지금의 송화강 그러니까 고구려 북쪽 거기까지 만리장성이 쌓여졌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 국가문물국이 2012년도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만리장성의 끝이, 동쪽 끝이 고구려까지였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요, 동북공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중국 국가문물국은 동북공정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단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동북공정을 하는 놈들이야. 중국 국가문물국은 주체야, 주체. 근데 얘네들이 발표한 이 집안에서 고구려 비석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중국 국가문물국의 발표를, 이 기사를 보고 이 윤용구 씨, 강단사학자,
이 이윤용고 씨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설레발을 친 거야. 한국 광단사학은요, 동북공정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어쨌든요, 이렇게 강단사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안이 국내성과 환두성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과연 지금 만주에 있는 집안이 국내성과 환두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근거를 좀 대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에 보시면요, 일단 그 고구려 위치가 여기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요동군의 위치는 지금 서만주 지역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도군의 위치는 이쪽 고구려 서북쪽 여기지 않습니까? 요동군하고 현도군이 여기 위치를 했기 때문에 고구려 위치가 여기로 정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요동군의 위치하고 현도군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면 여기가 고구려 위치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서지리지에 보면요, 요동군 망평현주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동군 내에 1250리에 달하는 강이 있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대요수라고 했던 겁니다. 대요수. 그러니까 요동군 내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그러니까 대요수가 요동군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대요수의 위치만 찾으면 요동군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전한 시기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상음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경을 썼다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수경에서 말하는 대요수가 있어요. 대요수. 대요수는 새, 밖에, 위, 백평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새, 내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거는요, 오랑캐와의 어떤 관문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랑캐 지역에 있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대요수가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랑캐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대요수가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오랑캐 지역에서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야. 새 안으로 들어와서 요동군 양평현 서쪽을 지난답니다. 이 대요수라는 강이. 아시겠죠? 이 수경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일단 이 강이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흐름. 동남쪽으로 흘렀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애들이 떠들어대는 이 강단사학하고 중국 애들이 말하는 요동군이 지금 서만주 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1250리나 되는 강이 있나? 없어요. 없어. 그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여기서는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은 1250리나 되는. 이 서쪽으로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대능합니다. 대능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그 대흥 알령 산맥에서부터 시작되는 발원한 이 지금의 요하입니다. 요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남쪽으로 흐르는 거는 흐름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대요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대요수가 대능하일까요? 요하일까요? 수경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경을 이제 주석한, 역도원이가 이제 수경을 주석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수경주에 따르면 백랑수라는 또 강이 있는데, 이 백랑수가 동북쪽으로 흘러가지고 창녀현, 그러니까 뭐 정확지는 않은데 이 창녀현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이 대능아 이쪽 중류 정도의 창녀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경주에서 말하는 창녀현은요, 도화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동 속국의 하나인 도화, 여기 아시겠죠? 어쨌든 백랑수라는 강이 이 동북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도화의 서쪽을 지나가지고 바다로 빠진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뭐냐면, 또 하나의 백랑수 물줄기는 동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요동군 방현에 이르러가지고 대요수로 들어간답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 수경주에서 말하는 이 백랑수라는 강이 대요수랑 이제 겹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백랑수라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대능아 서쪽이라는 거야. 서쪽. 여기서부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상으로 볼 때. 그러면 대요수는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 대능아하고 이 대흥 안령산맥부터 내려오는 이 지금 요하, 이 물줄기는요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대능아 서쪽에서 흘러 들어온 백랑수가 대요수랑 합쳐졌다고 수경주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곧 이 대능아가 바로 대요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대능아가 바로 대요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요수 곳곳에 요동군의 속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요동군의 위치는 어디라는 겁니까? 이 대능아 부근이라는 거죠. 여기가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요동군의 위치는 지금 찾았어. 응? 그러면 현도군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도군. 한서지리지 현도군 고구려 현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현에 요산이 있는데 이 요산에서 요수가 나온답니다. 근데 이 요수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명칭을 했었냐면은 양수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양수. 이 양수가 서남쪽으로 흘러가지고요, 요동군 요대현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답니다. 대요수로. 자, 요동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요수에 있잖아. 그 대요수가 어딥니까? 대능하잖아요. 이렇다는 거는 이 양수가 현도군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대요수로 들어간다 그랬어. 그렇다는 거는 현도군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요동군의 동북쪽에 이쯤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양수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요, 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이라는 사람이 서기 238년에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공손년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공손년이가 치소로 있었던 곳이 요동군 양평현입니다. 여기에요. 대능아 여기 동쪽, 여기가 양평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방송한 적도 있죠. 양평이 어딘지. 요동군 양평은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양평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해성이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가지고 양수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진서 사마이 전에 따르면요. 자, 양수가 나오죠. 양수. 그러니까 요 양평 동북쪽에 양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서지리 현도군 고구려 현에 나오는 양수 똑같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로 봤을 때는요, 요동군하고 현도군의 위치는요, 지금 이 서만주의 요동군,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지반 서북 쪽에 현도군이 있었다는 이거를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동군은 서만주가 아니고 대능하 이 부군이었고요. 현도군은 이 고구려 서북 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요동군 동북쪽 이쪽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를 한번 대자면요, 이 모형 선비족, 이 모형 선비족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형 선비족 때문에 고구려의 위치가 좀 당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진서지리지에 따르면 이제 서기 238년에 이제 사마이가 이제 공수년을 공격을 해서 공수년을 죽이잖아요. 그 후에 동의교회를 갖다가 요동군 양평현에 두었다는 겁니다. 동의교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동의교회를 이 요동군 양평현에 이제 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시기인 서기 276년입니다. 이때 창녀군, 요동군, 현도군, 대방군, 낙랑군을 합쳐가지고 평주를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주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러니까 진나라가 요동군하고 현도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요동군하고 현도군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모용 선비족의 그 선조인 모용외라는 사람이 서기 294년에요. 서기 294년에 이제 진나라하고 한바탕 싸움을 한 후에 진나라하고 이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를요, 도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대능하 서쪽 여기 있다가 어디로 도읍을 옮기냐면 이쪽 극성, 그러니까 대능하 중류 이쪽 지역 극성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용 선비족은 294년에 이쪽 대능하 중류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삼국사기에 이상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기 293년이요. 그러니까 모용애가 그 대능하 서쪽에 있었던 도하에서 대능하 중류인 그 창녀로 극성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서기 293년에 모용애가 고구려를 침입을 했다는 거야. 신성 쪽으로. 이 신성이라는 곳이 이제 고구려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성 태수인 고노자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용애가 이제 패해가지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여기 있었어. 모용애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고구려의 위치가 지금 여기 현도군 이 동남쪽 여기 있었다면은 집안에 얘가 여기까지 공격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격을 못하죠. 여기서 어떻게 대능하에서 여기까지 공격을 해와. 아시겠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서기 319년이에요. 이때 고구려 우문선비족, 그러니까 이 모용선비족의 서북쪽에 있었던 우문선비족, 그 다음에 단선비, 그러니까 모용선비족의 서쪽에, 지금의 이제 그 베이징 북쪽에 있었던 단선비, 얘네들 셋이 모용외의 어떤 수도였던 극성을 공격을 했다는 거야. 이건 중국의 기록입니다. 서기 319년에.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집안이 고구려가 있었다면 여기서 극성을 공격을 하려면 와, 천리 이상을 가야 돼. 여기까지. 아니, 고구려가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서 천리를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공격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문선비족이나 단선비는 그럴 수 있어. 고구려는 아닌 거야. 만약에 고구려 위치가 여기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동군과 현도군의 위치는 지금 대능하, 그 다음에 대능항의 동북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고구려가 모용해를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요동군하고 현도군이 대능하 쪽으로 옮기게 되면 바로 이제 고구려가 여기까지 차지하게 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모용외가 이쪽 고구려 북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서기 342년에 이제 모용선비족이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연나라를 건국하죠. 그 첫 번째 초대왕이 모용황입니다. 황. 모용황. 이 모용황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모용황의 측근이었던 모용한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용황한테. 먼저 고구려를 빼앗은 후에 우문선비족을 멸망시켜야만 우리가 중국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두 길이 있다. 첫째는 북쪽 길은 잘 보셔야 됩니다. 평탄하고 넓다. 남쪽 길은 험하고 좁다. 그래서 그동안 이 모용선비족은 항상 북쪽 길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길은 평탄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용선비족이 계속 고구려를 공격을 할 때는 이 북쪽 길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쪽 길로 일단의 병사를 보내고 이 모용왕 황제께서는 남쪽 길로 가가지고 고구려가 북쪽 길을 막고 있을 때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면은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을 그냥 공짜로 장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남쪽 길로 가게 되면 환도성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잠가 보시죠. 자, 북쪽 길은 평탄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강단사학이 말하는 이 집안이 환도성이었다면 이쪽 지역에 평탄한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쪽 집안 서북 쪽에 평탄한 지역이 있는지, 이쪽 천산산맥 여기서부터요 여기 이 백두산 지역까지는요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평탄한 지역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쪽 길은 험하고 좁답니다. 이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천산산맥 이쪽이 좁은 길입니다. 산과 산세의 좁은 길밖에 없어요, 이쪽 길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 북쪽 길, 이쪽 길은요 평탄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모영환이 말하는 그 위치는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쪽이 북쪽 길이고 여기가 남쪽 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남쪽 길 근처에 바로 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처에. 그러면 이 남쪽 길의 근처라면 어딥니까? 아무리 멀어봐야 한 이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환도성. 제가 방송도 한 적 있잖아요. 집안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강단사학이 말하는 환도성하고 국내석이 이 집안에 있다. 국내성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 국내성과 환도성은요 집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